주말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렵던 그 캠핑장 예약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1박에 10만 원, 손님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캠핑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불멍의 시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기업들은 40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고 캠핑장은 손님이 끊겨 매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을 죽인 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캠핑장이 스스로 손님을 내쫓은 겁니다. 오늘 그 배신의 숫자를 낱낱이 보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이런 깊은 분석을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캠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차에 짐을 싣고 산으로 강으로 떠났습니다. 밤이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불멍 한 번이 한 주의 피로를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였습니다. 캠핑장 예약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곳은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몇 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렵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느리면 그 주말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숫자가 그 열기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캠핑 이용자는 2019년 399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새 무려 33.8%가 뛰었습니다. 시장 규모도 2020년 5조 8천억 원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돈과 사람이 동시에 캠핑장으로 몰린 겁니다. 수요가 끌어오르자 캠핑장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등록 캠핑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는 부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비였습니다. 인기 텐트는 매장에 들어오기 무섭게 동났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러자 중고 거래가가 정가를 넘어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새 제품보다 비싼 중고 텐트, 웃돈을 얹어야 겨우 손에 주는 장비, 그야말로 거품의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뜨겁던 텐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중고거래 앱을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때 웃돈까지 붙던 장비들이 이제는 반의 반값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가 먼저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기업들의 장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텐트를 만들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북미 토종 1위 코베아. 매출이 2022년 342억에서 2023년 207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년 만에 약 40%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영업손실 16억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40년 가까이 시장을 지켜온 회사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던 그 텐트가 이제는 만들수록 손해였습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스노우피크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3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99.9% 폭락했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 남은 이익이 단 904만 원. 여러분, 캠핑계의 명품으로 불리던 그 회사가 1년 내내 장사해서 번 돈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도 안 되는 904만 원이었던 겁니다. 명품 의자로 이름을 떨친 헬리녹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877억이던 매출이 2024년 412억으로 줄었습니다. 단 2년 만에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끝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내면서도 주주 배당은 강행했고 그 배당금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1위도, 명품도, 글로벌 브랜드도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기업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캠핑 킹카와 카라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3년 전 한 해 6,112대가 팔리던 시장이 최근엔 1,525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분의 3이 사라진 겁니다. 한때 1년을 기다려도 못 사던 그 캠핑카가 이제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은 더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캠핑 이용자 수는 2023년 634만 명에서 2024년 약 54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단 1년 사이 약 100만 명이 캠핑을 덮은 겁니다. 한 해 만에 도시 하나가 통째로 캠핑을 떠난 셈입니다. 새 캠핑장을 열겠다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신규 개업은 2022년 547개에서
2025년 367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시장을 10조 원짜리 성장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줄줄이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까먹는다. 이 모순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은 커진다는데 정작 그 안에 모두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그 착시마저 끝났습니다. 캠핑 소비 규모 자체가 1년 만에 11.8% 줄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빗걸음질 쳤습니다. 커지는 척하던 시장이 이제는 대놓고 쪼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유행이 지나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손님이 먼저 등을 돌린 진짜 이유, 그 1순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행이 식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떠민 1순위 원인은 다름 아닌 캠핑장 그 자체였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1박 예약은 안 받습니다. 무조건 2박부터요. 하룻밤이면 충분한데 이틀치 요금을 강제로 떠안깁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도 끝이 아닙니다. 4명이 갔더니 인원 추가금을 따로 받습니다. 텐트도 내가 치고 짐도 내가 나르고 불도 내가 피우는데 돈은 캠핑장이 챙겨갑니다. 요금표를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1박에 3만 원, 4만 원이면 가족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만 원, 10만 원입니다. 글램핑은 성수기에 30만 원, 50만 원까지 부릅니다. 가격은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서비스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초라해졌습니다. 샤워기를 틀면 물이 졸졸 흘러나옵니다. 한겨울 새벽 그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들어간 공용 화장실은 문을 열자마자 냄새부터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받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펜션도 아니고 그냥 땅 한 칸 빌려준 값으로 말입니다. 돈은 비싸졌는데 손님이 누리는 건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건 시간이었습니다. 입실은 오후 3시, 퇴실은 다음날 오전 11시. 계산해보면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고작 20시간 남짓. 그나마 잠자는 시간을 빼면 손에 잡히는 건 8시간 안팎입니다. 하루 종일 빌린 게 아닙니다. 반나절 남짓 머문 값으로 1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이런 계산이 떠오릅니다. 같은 돈 7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모텔에 갑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가 있고 푹신한 침대가 있습니다. 짐을 나를 필요도 없고 텐트를 칠 필요도 없고 새벽 추위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더 비싸거나 비슷한 돈을 받으면서 노동은 전부 손님에게 떠넘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은 내가 다 하는데 왜 10만 원을 내야 하느냐고. 졸졸 나오는 물에 머리를 감으려고 이 돈을 쓴 거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모텔 가지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식탁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댓글창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캠핑의 본질이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아끼려고 텐트를 들고 자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텐트 값에, 장비 값에, 고생값까지 다 치르고도 모텔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합니다. 절약하러 갔다가 바가지를 쓰고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 순간 캠핑은 낭만이 아니라 손해가 됐습니다. 한 번 데인 사람은 2번 가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등을 돌리면 그 옆집도, 그 친구도 등을 돌립니다. 주말마다 콘서트 티켓팅처럼 어렵던 그 예약 전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캠핑장은 손님을 한 푼이라도 더 짜내려다 손님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시장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캠핑장 하나만 미웠다면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캠핑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이유가 4가지 더 있었습니다. 캠핑장 하나만 미웠다면 시장이 이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손님이 등을 돌리게 만든 이유가 4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묶여있던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산과 강으로 떠났습니다. 캠핑은 그 시절의 대체제였습니다. 진짜 가고 싶은 곳이 막혔으니 가까운 자연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졸졸 나오는 샤워기 대신 호텔 욕조를, 1박 10만원짜리 텐트 대신 동남아 휴양지를 택했습니다. 같은 돈이면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했습니다. 캠핑은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밀려났습니다. 대체제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였습니다. 진짜 칼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습입니다. 국내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 하던 텐트가 알리와 테무에서는 5만원에서 7만원, 많게는 그 아래로 팔립니다. 품목에 따라선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국내에서 3만원에서 10만원 하는 캠핑 테이블이 테무에서는 단돈 1만 5천원까지 내려갑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3년 중국 직구 규모는 3조 2,873억 원, 1년 만에 121.2% 폭증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해외 직구는 6조 7,567억 원, 26.9% 늘며 사상 처음 6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해외 직구는 다시 19% 늘어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텐트를 사는 길 자체가 중국 사이트로 굳어진 겁니다.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동네 매장에서 텐트를 직접 만져보고 집에 돌아와 직구로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쇼루민입니다. 매장은 전시장이 되고 매출은 중국 사이트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동네 캠핑용품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가 캠핑 장비를 통째로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전기차에는 V2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 자체가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기능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 트렁크를 열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를 굽고 한여름엔 소형 에어컨까지 돌립니다. 콘센트만 꽂으면 끝입니다. 불도, 연기도, 무거운 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가스버너가, 휴대용 배터리가, 랜턴이 한꺼번에 필요 없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캠핑의 필수품이던 전통 장비들이 차 한 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장비를 팔아 먹고 살던 기업들에게는 시장 자체가 증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애초에 이 시장은 거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텐트 하나가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사두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사료를 달라고 오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거품이 빠지자 시장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쪽은 차박과 미니멀 같은 초저가로, 다른 한쪽은 럭셔리 글램핑 같은 초고가로 갈라섰습니다. 싼 건 더 싸게, 비싼 건 더 비싸게, 가장 두꺼웠던 중간 시장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적당한 돈으로 즐기던 그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해외여행, 중국 직구, 전기차, 그리고 거품, 캠핑장 갑질 위에 이 네 가지가 차곡차곡 얹혔습니다. 시장이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캠핑은 전 세계적으로 끝난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텐트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고 캠핑장이 매물로 쏟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미와 유럽의 캠핑과 RV 시장은 멀쩡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 전 세계가 아니라 오직 한국이었습니다. 똑같은 취미를 똑같이 즐겼는데 도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 걸까요? 여기에 캠핑 몰락의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캠핑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캠핑카와 카라반을 끌고 떠나는 이동형 문화입니다. 차 한 대가 곧 집이 되니 비싼 캠핑장 요금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텐트를 한 곳에 박아두는 정박형에 머물렀습니다. 더 자유로운 RV 문화로 진화하지 못한 데에는 세 가지 구조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민 대부분이 사는 아파트에는 거대한 캠핑카를 댈 곳이 없습니다. 둘째, 캠핑카는 사는 순간부터 매일 돈을 까먹는 유지비만 무서운 짐덩어리였습니다. 셋째, 우리 캠핑장은 좁은 진입로에 작은 데크뿐, 애초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 캠핑은 더 멀리 나아갈 출구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때 우리만큼이나 뜨거운 캠핑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자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신품 같은 장비가 중고 시장으로 쏟아졌고 새로 시작하는 캠퍼들조차 매장 대신 중고 매장으로 곧장 직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장비를 살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그 스노우피크가 한 해 순이익이 99.9% 무너져 남은 돈이 단돈 100만엔, 우리 돈 904만 원에 그쳤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회사를 다시 사들여 증시에서 조용히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떠들썩하게 망했다고 외치지 않았지만 한 시대를 호령하던 캠핑의 상징이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이 걸은 그 길을 더 빠른 속도로 밟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오늘은 곧 한국의 내일이고 그 충격은 이미 우리 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다던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년 새로 문을 여는 곳은 2년 전보다 28%나 줄었고 문을 닫는 곳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더는 돈이 들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이 뛰어들 동력 자체가 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소비자들입니다. 용인의 한 고급 캠핑카 업체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했고 그 피해자만 100명 가까이, 고객 피해액만 60억 원이 넘고 거래처까지 합치면 9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다 내고도 차 한 대 받지 못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카나 비싼 장비를 사려 한다면 사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리십시오. 첫째, 그 차를 댈 곳이 정말 있는지. 둘째, 되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업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인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답이 흐릿하다면 무턱대고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캠핑이 그리우면 굳이 큰 돈을 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빌려서 타보고, 차 안에서 하룻밤 자보고, 검증된 글램핑부터 한 번씩 경험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확인한 뒤에 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품에 올라타는 순간 손해를 떠안는 건 거품을 만든 업체가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발을 들인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캠핑은 정말 유행이 식어서 무너진 걸까요?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캠핑을 죽인 건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던 거품, 입실 3시, 퇴실 11시에 10만 원을 받아가던 캠핑장의 배짱 장사, 그리고 해외여행과 직구로 갈라선 소비구조. 결국 시장은 스스로 손님을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이 캠핑을 떠난 게 아니라 캠핑이 사람들을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 이제는 주요 언론들까지 시장이 반토막 났다, 캠핑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의 호들갑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캠핑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건 거품과 배짱 장사일 뿐입니다. 텐트를 펴고 불멍을 즐기던 그 시간의 가치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건 그 위에 얹혔던 거품, 그리고 손님을 우습게 본 가격표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텐트를 펼지, 접어둘지는 결국 내 지갑과 내 판단이 정합니다. 누군가는 합리적인 글램핑으로 돌아갈 거고 누군가는 차박과 렌텐트로 길을 바꿀 겁니다. 분명한 건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 진짜 값을 하는 곳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캠핑은 어떠셨습니까? 그럴 거면 모텔 가지 하고 짐을 정리하셨던 그날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은 기억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뒤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